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궁금합니다. 민수패치는 어떠한 이야기에 주목했을까요?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오늘은 어디 볼까요? 네, 지난주에 의료기기 했었습니다. 네. 또 가져왔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네, 그중에서 좀 세부 섹터 임용기기 쪽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뭔가 의료기기 이만큼을 다 다루면서 그 세부 섹터로 언급을 살짝 드렸습니다. 맞아요. 결론은 조의다. 좋다. 네, 계속 봐야 된다. 네, 봐야 이쪽에 된다라는 대한 포인트 가지고 가자. 제 대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로 오늘도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의료기기 안에서도 임의용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네.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요. 사실 신고가 리스트를 매일 보면은 모범생, 단골 손님입니다. 매번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강한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이실까요? 네, 일단 숫자로 찍힙니다. 요즘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네. 숫자로 찍힌다는 게 성장이 확인됐다 그러면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까지도 요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고 이게 약간 실적 장세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을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보여줘라라고 했을 때 답을 내는 sek터가 이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월별 성장률 보게 되면 올해 초에 약간 수출이 좀 위축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뻗어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재확대가 종목적에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역별로 보게 되면 남미의 강자 브라질이 한 170% 팔렸고요. 오. 중국 쪽에서 한 67% 5월달 수출입니다. 또 이렇게 돼 있고 일본 37% 이런 식으로 증가하네라고 하니까 이제 주가들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제 오늘 나온 뉴스 또 루트로닉 얘기는 이따가 드리겠지만 의료기기 쪽에서 벌써 M&A가 2건이 나왔습니다. 이오플로우도 그랬고 루트로닉도 그랬고 왜 M&A가 이어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싸고 좋으니까 잘 사서 키운 다음에 또 나중에 잘 팔 수 있겠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M&A나 아니면 또 사모펀드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또 이게 대세가 뭐냐면은 이제 과거처럼 성형은 아프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맞아요. 많이 들고. 네. 근데 이걸로 충분히 비침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활발하게 해서 좀 더 피부가 우리 앵커님 같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화장품을 넘어서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게 화장품도 그렇지만 이렇게 시술 영역에서는 쉬는 기간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가면은 다운타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좋다라는 이야기. 관심도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주가가 근데 이게 궁금해요, 대표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을 때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접근하는 포인트를 좀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래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떤 장점,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될까요? 네, 임용기기의 장점하게 되면 일단 중국이 못 따라온다. 기술력이 좋다. 그렇죠. 이제 언젠간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그쪽까지 못 챙겨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은 돈 된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일단 들어오는 거 막고 자기네 거 키우고 이런 현상이 나올 텐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있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충분히 중국에서 이 화장품을 대체하는 영역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기기 판매 이후에 소모품이 계속 들어가죠. 요게 또 꾸준한 실적을 끈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균 매출의 30%를 소모품이 차지한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내가 돈이 없으면 아무리 앵커님처럼 이뻐지고 싶어도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다고 하셨어요, 예. 아까?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수출 데이터에 의존하다 보니까 약간 위축되는 달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데이터 흐름들 또 체크를 하시되 성장세를 바라보면서 밸류는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마 그 안쪽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 특히 이렇게 성장 보일 것 같은데 아직 밸류가 조금 낮은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느 정도 좀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조정대를 노리는 전략들 이런 것도 같이 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대장주격 종목들이 워낙 많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한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아서 대장주격 종목들에 대한 특징은 저희가 마감 이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질문을 요걸 가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의료기기에 대해서 저희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전략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전략이 지금 위치에서는 필요할까요, 대표님? 일단 싸게 갖고 가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굳이 뭐 대응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확대되는 거 계속 누리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중심의 흐름들이 계속 꾸준히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즉 저희가 임용기기 쪽이 따로 분류가 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임플란트나 아니면 임용기기나 이런 또 보톡스나 이런 쪽도 같이 합쳐져 있는데 그거 관련된 부분들 세부적으로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타이밍은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럴 때 보면 막 올라가는 데 쫓아가게 되면은 또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흔들릴 때 또 내가 사니까 고점이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단기 추세는 좀 맞춰가면서 조정시 비중을 늘리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매수 타이밍이 가장 어렵잖아요. 네. 조정시라고 하면은 대표님만이 가지신 기준점이 있을까요? 이 정도면 단기 조정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네, 이거를 1분 안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제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근데 포인트만. 중요한 거는 그거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일 더 갈 것 같은 자리가 더 안 갈 경우도 있고요. 특히 여기면은 더 빠질 것 같은 자리가 거기가 저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즉 쫓아가지 않고 약간 이제 뭐 개인적으로 분봉이나 아니면 또 일봉상의 약간 지지를 만드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급 흐름들을 확인하시면서 어느 정도 교차가 된다. 거기가 그래도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감 이후에 한 종목을 받아볼 텐데 그 종목 이야기하면서 조정 시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상승권에서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2640선에 안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모두에서 매수세 강합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지수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마감 이후에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6월 9일 금요일장은 문을 닫겠습니다. 약간은 불안했던 며칠을 지나서 오늘 금요일장은 쨍쨍 해가 비치는 긍정적인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사이즈가 큰 종목들 위주로의 랠리가 한 번 더 펼쳐졌고요. 코스피의 강세가 특히 더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2610선이었는데요. 어디까지 고점을 높였을까요? 그리고 코스닥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에서 마침표가 찍어졌을까요? 지수에 대한 이야기로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1%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오후 2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쪽의 탄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기관 매수세 강화되는 타이밍과 조금 일치합니다. 1%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코스닥 역시 0.86%의 오름세 오늘 기록이 됐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기록이 됐습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어제는 사실 기관 본다면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 오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기관 그 안에서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기관 전체의 매수 규모도 키워졌습니다. 3천억 원 넘는 매수 5일 기록이 됐고요.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 매수세 5천억 원에 가깝게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전기전자 IT업 쪽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오늘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IT 내부에서도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동시 큰 손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관과 함께 외국인 매수 열기 뜨거웠는데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뿐만이 아니라 기관 세부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 이 코스닥의 매수세가 오장 또한 여기서도 강해졌다는 점 특징입니다. 자, 오늘 사실 환율 본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폭의 떨어짐 나왔습니다. 12원 넘게 떨어졌고요. 1291원 선에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장중 내내 1290원 선 근방에서 움직임 나왔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매매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초톰에 대한 이야기 장중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3시 구간 넘어서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고점을 높일지에 대한 관심 높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초토 가운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먼저 시선 두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5.2% 상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수급을 봤더니 지난 5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급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날이 바로 오늘이더라고요. 고점 부근까지 특히 오후장
시장 탄력이 강했던 SK 하이닉스 챙겨보셨고요. 오늘 셀 업체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오후에 강했습니다. 3%로 가장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특징이고요. 화학 섹터 가운데서 LG 화학 더불어서 좀 움직임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2%대 상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금융 지주사는 물론이고 오늘 화장품주까지 특히 대형주가 움직였다는 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대 오름세가 나왔고요. 오늘 오후 들어서 그래도 게임주 쪽으로 흐름이 좀 모아지는 흐름 나왔습니다. 각계 전투긴 했지만 크래프톤 한 번 더 움직입니다. 3% 이상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엔터주 가운데서는 하이브가 가장 그 뉴스의 오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행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BTS 모멘텀 기사와 연결되어서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가장 강했습니다. 5%에 가까운 시세가 나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오늘 자동차주 가운데 그래도 빨간불 강하게 킨 종목이 있습니다. 기아 확인해 보시죠. 1.84%의 오름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플랫폼 쪽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 보였다는 점은 특징으로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한 질문 바로 드릴게요. 일단 지수 보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 지수 연동 종목의 상승폭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오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랑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세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조금 더 많이 느끼시고 대가셨으면 좋겠고요. 선물옵션 동시만기 올 때 나왔던 변화 그대로 잠깐 주춤하더니 오늘 보니까 그 이상을 사버리네요. 그만큼 외국인들 욕구가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는 벌써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에 이렇게 눈뜬 장님으로 보던 기관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네요. 이런 쪽의 보람을 봤었을 때 수급들 야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또 코스닥 쪽의 기관들이 또 매수가 좀 더 늘어났고 그런 쪽에서 뭐 당연히 반도체 움직이고요. 게다가 또 전자결제 쪽 조금 더 활발했었고 바이오 화장품들 이런 쪽으로 강세가 이어지는데 그래도 임용 기기가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임의용 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전략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는지 그 특징은 뭔지 그 잘 가는 집에서의 비법을 알아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을 먼저 잡아보고 우리의 종목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포인트 먼저 체크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오늘 루트로닉 얘기가 하루 종일 나왔었죠.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시총 9,500억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한양컴퍼니가 공개 매수한다. 근데 거의 갖고 있는 대주주집은 외에 나머지 100%까지 다 하겠다. 한 7,700억 들여서 한 36,700원. 예, 홈쇼핑 같네요. 예, 36,700원에 전략 매수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의 그 정도까지 주가가 바로 움직이는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시총이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작년 영업이익이 한 550억 나왔습니다. 그만큼 저평가였던 거죠. 그래서 한때 이게 누가 사모펀드가 사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바뀌나 싶었더니 이게 또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나왔다라고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약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POR 한 20배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내 임용기기 업체들의 흐름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앞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보면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올해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85%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싶은데 한번 잘 보게 되면 시총이 1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재생의료 쪽에 알려진 리주란, 콘주란 이쪽에 지하철역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면세점만 가게 되면 계속 품절입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쪽인데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한 800억, 내년 1,000억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총 1조 3천억이 비싸지가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은 좀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꾸준히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메디톡스입니다. 시총이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잘 알려진 보톡스 회사죠. 네. 네, 우리나라의 세계 네 번째, 국내 최초 보톨리늄 톡신에 대한 권리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을 얼만큼 또 소송으로 압박하느냐. 그런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합의를 보겠죠. 합의 볼 때 로얄티를 얼마를 받느냐. 네. 보통 보니까 한 6%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 같게 되면 이거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빠른 회복도 액상형하고 미국의 또 준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대장주격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매력도 높은 쪽에 대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좀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이요? 네, 이 회사가 제품이 더블로네요. 네, 이렇게 눈을 더블로 만들면 그러면 더블로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눈썹 리프팅입니다. 네, 이 회사 기기와 함께 레이저, 뭐 고주파, 하이프 뭐 이런 쪽으로 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해외 쪽으로 판매를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브라질 쪽에서 매출 나오기 시작했고 게다가 중국, 홍콩 쪽으로 해외 매출이 한 30% 이상씩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 성과를 충분히 본다는 쪽에서 해외 쪽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14억 정도, 그래서 한 200%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오늘로 1,300억입니다. 올라서 1,300억입니다. 그러면 지난 흐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랐지만 단기 차익 매물 좀 나왔었을 때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어느 라인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 어느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8,200원대 전후 정도까지 내려왔었을 때 그 밑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를 보게 되면 지난번 이제 증자 받고 좀 무거웠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직전 고점대 12,000원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로닉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아서 AS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오위즈에 대해서 AS 요청을 좀 드릴게요. 게임주 안에서 가는 종목 정말 각계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데 기대가 많은 쪽이 네오위즈잖아요. 공식 출시일 피해 거짓 9월 19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요? 그래도 선전을 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 들고 갈지 아니면 전략 수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잘 가다가 또 기관 매도 때문에 꺾이네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는 거. 예, 근데 아마 데모 버전까지 출시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 자신감을 챕터 1, 챕터 2는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 거 사라.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 200만 그 이상으로 팔리게 됐을 때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사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확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도 되는 구간일까요? 네, 한 47,000원대 전후로까지 네.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가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도 이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길 바라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